안녕하세요. 솔트입니다. 여러분들은 1,000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할 수 있다, 없다. 어디에 베팅하시나요?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신가요? 부동산 투자가 돈이 된다고는 하는데 내가 정작 가진 종잣돈은 1,000만 원 혹은 500만 원밖에 없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는 대학생 아니면 종잣돈이 적은 사회 초년생, 주부, 프리랜서 혹은 기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소액의 종잣돈만 가진 경우가 많아서 1,000만 원 같은 소액으로 할 수 있는 투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1,000만 원으로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이 요새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어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요. 소액 아파트 경매, 지분 경매, 아니면 소액 토지 경매, 아니면은 자동차 경매 같은 정말 다양한 투자 방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토지 투자와 지분 경매는 초보자분들이 조금 접근하기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처음 투자하실 때는요, 아파트 투자를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소액 아파트 투자라고 하더라도 적게는 8천만 원, 많게는 2억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대출이 가능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내가 1,000만 원만 가지고 있어도 소액 아파트 경매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맨 위에 대출이 되는 케이스를 보시면 되는데 경매로 보증금을 가지고 경매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낙찰을 받겠죠. 이렇게 되면은 내가 소유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경락잔금 대출이라는 거를 받아서 그 돈으로 잔금을 치고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세를 맞춰서 내가 정말 투자금이 딱 1,000만 원만 있는 사람들도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는요, 내가 대출이 안 되는 경우, 정말 돈이 1,000만 원밖에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제가 이 시나리오를 또 봤습니다. 대출이 안 되면요, 여러분들께서 보증금을 1,000만 원을 가지고 입찰을 하시고 낙찰이 정말 됐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럼 잔금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잔금이 미납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소중한 종잣돈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솔직히 1,000만 원밖에 없으면 경매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대출이 안 된다고 하면요. 그럼 이런 분들은 무엇을 해야 하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세 끼고 매매입니다. 투자금이 딱 1,000만 원 있는 경우에 아마 가장 많이 생각해 보실 거예요. 이 방법이 뭐냐면 소위 갭 투자처럼 이제 느껴지실 수 있는데 갭 투자의 일부는 맞습니다. 하지만 갭 투자보다 조금 더 범위가 좁아요. 갭 투자는 내가 공실이라는 매물을 사서 거기에 전세입자를 새로 맞추는 투자까지 포함이 되지만 이 전세 끼고 매매는 애초에 전세입자가 있는 물건만 골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전세가 맞춰져 있으니까 내가 굳이 세입자를 새로 맞출 필요도 없고 이 세입자를 못 맞췄을 때 내가 계약금 잔금을 내야 될 때 이럴 때 내가 대출이 안 돼서 잔금을 못 내는 경우도 없어서 사실 리스크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적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무턱대고 전세 낀 매물을 매수하게 되면 내가 가진 보증금조차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전세 끼고 매수하실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투자를 활용하시면 여러분의 종잣돈을 불릴 수 있는 거 정말 100% 확실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투자를 기준 없이 전세 낀 매물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그냥 투자하게 되면 손해를 반드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소중한 요 종잣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거를 고려해야 될지 오늘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전세 낀 매물을 매수하실 때 반드시 아셔야 될 첫 번째 포인트는요. 내가 매수하는 지역의 공급 물량을 체크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급 물량이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급 물량이 많다는 건 신축 아파트가 많이 공급이 된다는 거고, 이 신축 아파트가 공급이 많이 된다는 거는 전세 매물이 많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전세 끼고 매매를 하실 때 보통 지방에 소액 구축 아파트를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애초에 1,000만 원으로 투자한다는 건요. 그 보증금과 매매 가격의 차이가 1,00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애초에 매매 가격이 싸거나 전세가율이 매우 높은 단지일 텐데
그런 단지는 보통 지방의 소형 아파트가 그런 단지입니다. 그러면 공급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요. 신축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물건의 구축이잖아요. 우리 물건이. 우리 물건의 매력도는 떨어집니다. 당연히. 신축이 더 매력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신축이 많이 공급되면 신축의 가격이 저렴해지겠죠. 그러면 구축인 우리 단지는 애초에 매력도도 없었는데 이 공급 물량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더 상대적으로 우리께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우리가 다시 이 전세 재계약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 추가로 내야 되는 금액이 생기는 거니까 즉 역전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겠죠.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전세 끼고 매수하실 때는요. 애초에 처음부터 공급이 적은 지역을 필터링하고 그 지역에 있는 매물만 봐야 합니다. 이 공급이 적은 지역이라는 건요. 앞으로 2년 뒤, 즉 24년, 25년, 26년 요 정도 기간에 공급 물량이 적은 지역을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지역이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전주시가 있고요. 아니면 울산광역시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전국에 지금 몇 개 지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초보시고 정말 소중한 종잣돈을 지켜야 된다면 지금은 이런 투자를 하실 때 이런 지역만 가시는 게 맞아요.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표처럼 투자 부적합이라고 제가 적어 놓은 지역 있죠?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이 지역을 보시면 지금 23년에는 파란색 박스가 빨간색 선보다 밑에 있잖아요. 이 빨간색 선이 수요입니다. 파란색 박스가 공급이고요. 그러면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으니까 23년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24년, 25년 여기에는 파란색 박스가 월등히 많죠. 이런 지역은요. 지금 전세 낀 매물을 사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2년 뒤 혹은 1년 뒤에 전세가 만료되었을 때 역전세를 맞게 될 거고 그 역전세로 인한 오히려 투자금을 더 들여야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지역을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직접 매물을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직접 찾아놨습니다. 여기는 전라남도 목포에 있는 하나의 단지고요. 제가 어떤 단지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전라남도 목포시에 사람들이 실거주 선호도가 높은 남학신도시라는 곳이 있어요. 이 남학신도시의 단지 중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브랜드의 단지가 있습니다. 뭐 자이, 아이파크 아니면 SK뷰 이런 식으로요. 이 단지에 나와 있는 매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근데 매물 보시기 전에 단지 컨디션 한번 볼게요. 2007년식이고요. 500세대 이상입니다. 30평대고요. 브랜드 아파트고 남학 신도시 내 중심 상권 인근에 위치해 있어서 입지도 나쁘지 않아요. 지방에 30평대면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 단지의 최저가 매물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딱 정렬을 하시면요. 1억 9천에 처음으로 나오는 물건이 있어요. 15층 중에 14층이고 남향이고 샤시 교체됐고 현재 내년 24년 8월까지 임차인이 거주하는 물건이에요. 이거 생각보다 일단 가격은 모르겠지만 층이나 인테리어 상태나 그다음에 전세 끼고 살 때 임차인이 껴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한번 볼게요. 근데 이 물건이 지금 매매 가격이 1억 9천이잖아요. 이 물건에 임차인이 현재 전세를 얼마에 살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원래는 네이버 부동산에 적혀 있었는데 이거를 지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실에서 찾았습니다. 이 오른쪽에 제가 빨간색 박스 쳐놓은 22년 8월 101동 14층의 전세 가격을 보시면요. 1억 9,800이 돼 있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물건을 매수하게 되면 오히려 매도자에게 800만 원을 돌려받고 이거를 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투자금 1,000만 원도 안 되는 분들한테는 정말 단비 같은 매물 아닙니까? 내 투자금이 1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취등록세나 이런 건 들어가겠지만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물건처럼 보일 거예요. 어떠세요? 좀 매력적이지 않나요? 저도 처음에 이 물건 봤을 때, 이거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럴 때 제가 알려드리는 기준 첫 번째, 투자할 지역과 주변 지역의 향후 2년 공급 물량을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 물건이 목포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걸 비추천드린 이유예요. 목포의 공급 물량을 보시면 목포 자체는 공급 물량이 많이 없어요. 그렇지만 목포와 생활권을 같이 하는 이 무안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무안군이 여기 오른쪽 지도에 나온 것처럼 오룡택지지구라는 곳이 있어요. 이 오룡택지지구는요. 목포와 같은 생활권으로 보시면 돼요. 즉 공급이 영향을 주는 곳이라는 거죠. 목포에
남학 신도시는 이 오룡지구와 같은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 소도시일수록요, 공급량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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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하고 엄청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오룡지구에 24년, 25년에 이렇게 분양권이거든요. 요 매물들이 지금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입주를 하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축 전세 물량이 엄청 쏟아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했던 남학 신도시의 이 단지에 1억 9,800에 있던 임차인은 당연히 내년에 퇴거를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전세 가격은 내려간 상태로 우리는 새로운 전세 입자를 맞춰야 돼요. 근데 이때 우리가 대출도 안 되고 투자금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임차인한테 역전세로 인한 고소까지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건은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공급이 주변에 많이 예정된 물건은요, 애초에 역전세가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사실 재검토를 강력하게 해보시는 것을 권고를 드릴게요. 이거를 첫 번째 기준으로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께서 전세 끼고 매수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기준은요, 내가 지금 매수하려는 단지의 매수 가격과 시세, 그거를 잘 인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단지를 보시는데요. 갭이 빵원, 아니면 100만 원, 500만 원, 요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면요. 방금 전에 보여드린 목포 그 단지처럼, 오히려 이거 너무 내가 땡큐인데? 이 정도 투자금이면 내가 투자할 만한데? 라고 마음이 흔들리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막 사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드세요. 왜냐하면요. 당장 지금 내 돈으로 할 수 있는 투자니까 그래요. 사람은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빨리 해소하고 싶어서 지금, 당장, 오늘 결정을 지어버리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이 발동할 때요, 여러분,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통제를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투자 마인드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내 투자금이 영원히 들어가고 오히려 돈을 돌려받고 혹은 500만 원 갭밖에 안 들어도 이 물건을 매수하는 그 매수 가격 자체가 비싸 버리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케이스 1, 2, 3, 4로 1, 2, 3으로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케이스 1 볼게요. 빨간색이 갭이에요. 그리고 주황색이 매수하는 가격이에요. 그러면요. 케이스 1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갭을 1,000만 원 주고 매수를 해요. 그렇지만 매수 가격 자체, 저 길이가 이제 가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노란색 길이가. 그럼 매수 가격 자체는요. 지금 케이스 1, 2, 3 중에 가장 짧죠. 즉 매수 가격이 제일 싸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케이스 1, 2, 3의 물건이 층, 동향,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케이스 1번이 갭은 제일 많이 들어가도 매수 가격이 제일 저렴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투자라는 거예요. 케이스 3번 한번 볼게요. 케이스 3번 보시면요. 갭이 100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저렴하죠. 우리가 1000만 원이 있으면 열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나죠. 취등록세 일단 제외하고요. 근데 매수 가격을 보시면요. 주황색 박스를 보시면 가장 길죠. 즉 매수 가격이 비싸다는 거예요. 이렇게 갭이 적더라도 매수 가격이 비싸면 우리가 좋은 투자라고 할 수가 없고 나중에 수익이 안 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물건을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조금 큰 도시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주로 한번 가볼게요. 전주 완산구의 서신동이라는 곳에 가면요. 여기 단지가 하나 있는데요. 소형 단지가. 제가 이것도 어느 단지라고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이 단지에 22평 물건이 있어요. 이 물건을 보시면요. 지금 매수 가격이 1억 7,300만 원이고, 리모델링도 돼 있고, 층도 18층 중에 13층이라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우리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건요. 이 갭 300만 원이에요. 지금 매수 가격이 1억 7,300만 원인데 전세가 1억 7천에 껴 있어요. 그리고 이 전세 만료는 내년 24년 11월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취등록세까지 계산한다고 해도 지금 내 돈 한 500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고요. 또 내년 11월까지는 우리가 이 전세입자를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매물일 거예요. 맞습니다. 이 매물은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막 완전 워스트까지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저라면 이거 매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 매물의 현재 실거래 대비 이 매물의 위치예요. 보시면요. 1억 7,500이 가장 비싸게 실거래가 됐던 그 지점이고요. 이 매물은 1억 7,300에 올라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1억 7,300을 주고 사면 비싸게 주고 산다는 의미예요.
이게 갭이 현재 적더라도 우리가 최고 가격인 1억 7,500보다 조금 싸게 사는 거니까 이거 물건을 우리가 절대 저렴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 물건의 층동 인테리어 상태가 나쁘지 않으니까 이 가격에 매수해도 되지 않나요? 라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결국에 이 단지의 최고가 실거래에 한 건으로 사는 거예요. 최고가 실거래 가격으로 산다는 의미죠. 근데 최고가에 사는 건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서울이나 수도권, 뭐 판교 아니면 과천 이런 곳에 그런 물건을 사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종잣돈을 늘리기 위해서는 투자해서 최고가로 산다는 거는 좀 굉장히 수익이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우린 지금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입지적으로 좋은 곳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돈 버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돈 버는 투자를 하려면요. 지금 팔리는 가격이 얼마고 그 가격보다 우리가 저렴하게 사야 돈을 버는 거지. 이런 단지가 얼만큼 올라줄 거야. 라고 기대 수익을 받고 투자하는 거는 리스크가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방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방 소액 아파트일수록 얼만큼 오를지, 언제 오를지를 예측하고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으로 아마도 지방 소액 아파트를 하실 건데, 그럴 때 공급 물량이 최소화되어서 전세 가격이 지금 더 이상 안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시점에 우리는 금매 가격으로 잡아야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확정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거지. 지금처럼 이게 최고 가격에 사버리면요. 우리가 얼만큼 더 오른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이거는 좋은 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드리면 갭이 300만 원이든 아니면 갭이 오히려 플러스 P든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가 매수하는 그 가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실거래가 얼마에 찍혔고 더 이상 이 지역의 하락 리스크가 없고 이런 거를 공부하시고 조사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갭이 적다고 사시면 절대 안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기준입니다. 이거는 약간 투자 마인드랑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내가 종잣돈 1,000만 원이 있어 라고 하시지만 그 1,000만 원이 모두 같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누군가는 그 1,000만 원이 친구한테 빌린 돈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마이너스 통장에서 나온 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는 정말 여유롭게 내가 쓸 수 있는 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1,000만 원이 만약에 부모님 혹은 친구 아니면 은행에서 빌린 경우라면 어떨까요? 내가 이 투자를 1년 혹은 2년 정도는 내가 해놔야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세 차익이 나오기도 전에 매도를 해야 한다면 우리는 시간과 부대 비용만 날리게 됩니다. 즉, 내 투자금이 지금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투자금이 정말 얼만큼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투자 돈인지 그거를 먼저 판단해 보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그 책을 보면요. 이 돈의 속성이 있어요. 어떤 돈은 힘이 세서 계속 버틸 수 있는 돈이 있고요. 어떤 돈은 금방 증발해버리는 약한 돈이 있다고 합니다. 금방 내가 상환을 해야 되거나 곧 돌려줘야 되는 돈은 힘이 약한 돈이에요. 이렇게 힘이 약하면요. 투자 성과도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투자금의 성향을 잘 파악하시는 것을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 기준을 통해서 매물을 찾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투자금이 정말로 진짜 1,000만 원밖에 없는 분들이 많이 고려하시는 전세 끼고 매수하는 방법에서 반드시 아셔야 될 세 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명심하신다면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소중한 종잣돈을 잃어버리는 투자는 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이 영상에 대해서 많이 공감해 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알기 원하신다면 다음번에는 돈을 잃지 않는 투자를 넘어서서 돈을 버는 투자에 대한 기준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는 더 양질의 콘텐츠로 제가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